안녕하세요 여러분, 익타TV입니다. 2021년 4월 3일 토요일 6시 56분 57초 58초 지나고 있는데 4월 2주차 3주차 공모주 스케줄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4월 2주차 3주차 공모주 스케줄이고 9일 HPO 13일 이삭 엔지니어링 해성 TPC 이렇게 있는데 어떤 TPC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참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 자, 청약 방식 변경. 중복 청약이 이제 앞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6월 정도부터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아, 배가 아프다. 우리는 돈이 많은 기관인데 방식 체인지 하겠다. 이게 균등 방식이 균등 청약 방식이죠. 균등 청약 방식이 지금 도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지금 벌써 체인지를 하는 거 보면은 참 돈 있는 사람만 돈 버는 더러운 세상. 기존 방식이 이제 주관하는 모든 증권사에도 청약이 가능했었고 변경 방식 첫 번째로 청약한 주관사만 인정, 나머지 무효 처리. 필요자금이 주관사당 최소 수량 공모가 적용 10주, 보통 이제 10주를 하니까 50% 정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공모주 스케줄입니다. 이게 좀 만들어서 그림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조금 작아 보여가지고 그냥 작성했던 엑셀 파일을 그냥 다 보여드리자면 HPO 건강식품 기업, 유산균이랑 뭐 비타민 뭐 이런 거 하는 기업이고 4월 9일에서 환불 13일날 되고 대신증권으로 상장을 할 거고 공모가 상단 25,400원입니다. 희망 공모가가 있긴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상단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25,400원으로 올려놨고 필요자금은 10주니까 254,000원이 되겠죠. 254,000원인데 여기서 절반을 나눠야 되겠네요. 50%니까 50% 필요할 거고 이것도 50%가 필요할 거고 이것도 동일하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부분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귀찮아, 안 바꿀래. 이삭 엔지니어링, 플랜트 설비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회사라고 하고 4월 13일 청약해서 환불일 15일 상장 주관사가 신한금융투자 11,500원에 상단가가 정해져 있고 해성 TPC 승강기용 뭐 권상기 에스컬레이터용 로봇용 뭐 이런 것들 한다고 하고 이삭 엔지니어링이랑 동일하죠. 그 외에 쿠콘, 삼형 SNC, SKIE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4주차에서 5주차 이렇게 할 때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5월 20일부터 중복 청약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6월 중순부터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이 기업들 어떤 기업들인지 살짝 보고 가자면 이삭 엔지니어링 뭐 석세스 스토리라고 해서 뭐 이런 뭐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보다 정리 잘 해놓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동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솔직히 어떤 회사인지 뭐 하는 회사인지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세미컨덕터 반도체 하는 업체고 뭐 철강 산업 같은 거 하는 것 같고 오일가스 뭐 이런 거 하는 업체 같고 주요 고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기업들이 많네요. 현대, 두산, 삼성중공업, 코리안에어, 현대일렉트릭, 농심 뭐 등등 해가지고 엄청 많고 파트너사도 엄청 많은데 굉장히 좋은 기업 같아요. 아마존도 있네.
뭐 이런 기업, 그리고 HPO 보게 되면, 이게 HPO인가? HPO 유산균하고 뭐 이런 거 판매하는 회사인데, 근데 이름은 또 댐프스몰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그런 비타민들이에요. 트루아 비타민, 그리고 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다니엘앤이 쓰고 그런 거 보면은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가? 그렇고, 해성 TPC는 뭐 이런 거 하는 업체인데, 뭔지 모르겠네요. 네, 별 관심 없습니다. 뭐 이런 회사라고 하고, 사업 분야는 이거 제가 그냥 갖다 적은 거예요. 뭐 그냥 제가 다 쓴 거고, 91년인가? 91년 설립해서 승강기용 권상기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만드는 건가 봐요. 에스컬레이터용 감속기, 로봇용 감속기, 사이클라우드 감속기, 산업용 감속기, 기어드 모터 뭐 이런 거 이렇게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뭐 네이버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7시 3분이네요 벌써. 그래서 공모주 청약 중복 금지 이거 아까 말했던 내용인데 먼저 접수한 청약만 인정. 그러니까 이제 중복 청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SK 바이오 사이언스 때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잃었는지 아니면 지들이 돈을 많이 못 먹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6월 중순인가 6월 20일 정도부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마 5월 20일 날 하고 6월 20일 정도부터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SK 바이오 사이언스 공모를 했었죠. 이거 다 스크린샷 떠가지고 올려놓은 건데 지금 뭐 결과표를 보자면 두 번째 칸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13일 날 상장해서 19일 날 바로 매도했죠. 그 다음날 이것도 잘못되어 있네요. 이렇게 상장한 다음날 바로 매도를 했고 25,000원에서 매도 가격 184,000원 이렇습니다. 184,000원 182% 118,000원 익절했고 NNC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늦게 판매를 해가지고 지금 삼성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19일날 시초가에 되게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처음에 29%였는데 27%, 조금 있다 보니까 25%, 24%, 23%까지 막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17%, 2%, 이 정도까지 내려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오늘 팔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냥 시초에 바로 걸어놨어요. 삼성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동일한 수익률과 동일한 총손익 금액을 보여주는 거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170%인데 11만 1,000원. 이게 당일에 팔았지만 이게 아마 오후에 팔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되면서 그때 이제 팔았는데 SK 바이오 사이언스 첫날 한번 볼까요? 이때 상을 갔었고 그다음 아침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19만원에 시작을 했는데 시가가 184,000원이었죠. 저는 이때 파는 거고 시가로 팔았으니까 불쑥 솟아가지고 한 8% 정도 고가가 12%니까 4% 정도 올랐다가 4% 정도 올랐다가 쭉 떨어지고 10%가 떨어지고 다시 6% 정도, 7% 정도가 반등하고 다시 쭉 떨어졌죠.
7%가 또 떨어졌네요. 그러다가 쭉 더 떨어지고, 이게 굉장히 아침부터 조금 불안했었기 때문에 요게 그래서 전날 상한가였던 16만 9천 원이었나? 16만 9천 원. 요때 16만 9천 원 요때였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때 반등을 좀 하긴 했었어요. 많이 내려갔다가 19일이면은 이때고 뭐 언제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뭐 반등을 했었고 뭐 요때인 것 같은데 요때 관등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중간에 좀 내려가는 추세에 팔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그래서 공모 금액이 6만 5천 원이었고 매도가가 평균 때려보니까 18만 1,500원 정도 되는데 18만 1,500원 그래서 지금 요만큼을 벌은 금액이죠. 근데 여기서 이거 두 배로 나눈 거를 빼면 22만 2천 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합계 보시면은 45만 9,320원 46만원 정도 46만원가량 46만원가량 수익을 받고 엔시스 공모 같은 경우에는 19,000원이 19,000원이 공모가 상단이었죠. 미래에셋 대우로 해서 4월 1일날 상장을 했는데 4월 1일날 굉장히 주가가 불안정해가지고 그때 바로 매도를 했고 39,800원에 매도했네요. 그래서 총 손익 금액이 27,000원 27,000원 그쵸? 27,000원 수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그래도 무조건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수익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이익이란 그러니까 청약이 이제 하게 되면 이익인가 작은 돈도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 있죠. 젊은 이제 여성분들이나 젊은 남성분들 아니야 작은 돈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있죠. 막 비중 크게 안 하고 그냥 10만원에서 뭐 100만원 뭐 500만원 아래로 그렇게 작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크게 만들면서 굳이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개인들에게는 80% 정도는 이익이라고 생각되고 적어도 마이너스는 이제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익금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뭐 치킨값이나 커피값 정도 그 정도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대형주들도 뭐 크래프톤이나 야놀자 뭐 이런 것들 좀 특이 케이스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은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공모 중복 청약이 안 될 거라서 많이 못 받을 거예요. 기껏해서 받아봐야 뭐 한 주, 두 주 정도. 단타, 중장기, 스윙 비용 제외하고 진행할 여유 금액이 있다면 무조건 청약하는 게 이득이다. 10주 균등 배당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현재까지 신규주를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신규주 관심 종목 섹터인데 오래전에 상장했던 애들부터 해서 뭐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순서가 개판인데 자, 일단 뭐 솔로엠 같은 거 뭐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보자면 시가가 34,000원이었는데 고가가 39,800원이었죠. 그럼 16%에서 시작해서 36%까지 올라갔다가 물론 종가 같은 경우는 0%로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아무튼 공모를 했으면 이거는 이득이었고 뭐 그냥 대부분 보면 다 그래요. 핑거도 보면 시가가 32,000원이었고 이게 뭐 공모가 상당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안 하더라도 시가가 9.97%인데 고가가 42%. 그때 익절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욕심만 안 내면 돼요. 와이드 플래닛 같은 경우도 시가가 24%, 고가가 34%, 익절. 마이너스 7%에 시작을 해서 고가가 18%, 근데 저가가 마이너스 7.2% 다시 내려왔네요. 근데 이것도 18%까지 갔으니까 그때 익절하면 되는 거고.
나노 CMS 시가가 37인데 고가가 50% 입절 가능하고, 요거는 DL은 좀 아닌 걸로, DL은 신규 상장이 아니고 이름을 바꿔서 상장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퀘스트 같은 경우도 시가가 10%였는데 고가가 35%까지 올라갔죠?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네요. 지금 몇 퍼센트? 한 38%? 한 38%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뭐 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내려간 거지? 잘 모르겠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여기나 1차 지지나 2차 지지선이 지금 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3,900원, 14,500원 뭐 이 정도에 사면은 조금씩 올라갔을 때 단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3%? 9%? 3%? 이런 거 안 해. 안 합니다, 저런 거. 소마젠. 소마젠도, 소마젠은 뭐, 마이너스 22%에 시작해가지고, 고가가 0%? 이건 좀 특이 케이스네요. 요거는 크게 시작을 해가지고, 내려가서 끝났고, 그 다음날에 엄청 올라가지고, 상을 갖고, 그 다음날에도 26%뭐 이런 식이고, 명신산업 같은 거 뭐 대표적으로 엄청 올랐던 그런 주죠. 이게 며칠이 오른 거지? 뭐 거의 한 하나, 둘, 셋, 넷, 뭐 한 4일, 5일 정도 계속 오른 거고. 지노맨 컴퍼니도 신규주인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이거 여기 왜 들어가 있지? 지노맨 컴퍼니도 신규주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뭐 이쯤 상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른 거 보자면은 뭐 프리시전 바이오 시가 마이너스 23% 시작했는데 0%까지 올라왔죠. 석경 AT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주 중에 하나죠.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는데, 이게 나노랑 뭐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기 지지해주고, 이것도 여기 지지해주고, 여기 지지해주고, 지지 라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해서 4차. 여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고, 여기 굉장히 많이 물려있는데, 아마 지금쯤이면 다 물타서 아마 이 정도나 이 정도로 내려왔을 거예요. 알체라도 인공지능 뭐 AI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굴 인식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많이 굉장히 올랐던 주식 중에 하나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마이너스 15%에 시작해서 9%까지 올라갔었고, 네오 이면텍도 이런 파란색 음봉 맞은 신규주마저도 다 익절할 수 있었던 주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들이에요. 왜냐면 시가가 4%, 고가가 21%.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6%에 시작해서 22%까지 갔었고, 바이오 사이언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뷰노 이것도 마이너스인데 시가가 2%였는데 고가가 22%까지 올라갔었고, 사이버원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5%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0%까지 올라왔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화성 RNA 이것도 상장했을 때 화승 관련주들이 굉장히 그때 이슈가 됐었고, 마이너스 6%였는데 그때 막 그 끌어올리면서 막 19%까지만 엄청 상승했었죠, 급하게. 그랬다가 지금 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뭐 5,400원, 5,500원 이 정도 지지하면서 다시 나중에 올라갈 것 같고, 라이프 시멘틱스가 굉장히 특이한 신규주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왜 상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42%의 시가로 시작을 해서 고가가 43%, 1% 올랐다가 쭉 빠졌어요. 중간중간에 뭐 반등이야 좋겠지만, 반등은 안 줬나? 좀 시작하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반등을 살짝 주고 다시 내려가고, 흐르고 반등 주고, 횡보하다가 반등 주고. 이거는 라이프 시멘틱스는 굉장히 특이한 주. 이거는 제외. 제노코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8% 시작했다가 5%. 자이언트 스텝 굉장히 이거는 추세가 좋죠.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 해서 요즘에 핫한 이슈로 엮여가지고 굉장히 타이밍을 잘 맞춰서 상장한 것 같아요. NCS 같은 경우도 제가 청약한 주 중에 하나인데, 시가가 21%였는데 고가가 40%까지 40%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60 낸 사람들, 뭐 따상 간다 상 간다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계속 홀딩하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냥 팔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이득이죠. 근데 지금 공모가를 보면 NCS 공모가가 19,000원이잖아요. 19,000원이면은 지금 27,000원. 아직도 이득이에요. 그쵸? 제가 39,800원에 팔았으니까 39,800원이면 뭐 한 이쯤에 파는 건데 지금 이만큼이 떨어져도 공모가로 들어간 사람들은 아직도 이득이다. 이렇게 떨어져도 이득이다. 그럼 라이프 시멘틱스 이것도 이득인가? 이거 얼마에 공모 상장했지? 뭐 아무튼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80% 정도는 그래서 제가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상장 기업들이나 이런 거는 좀 걸러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웬만한 기업들은 흑자를 받고 그리고 기업이 탄탄하고 상장해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일하고 있고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우리들보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검토하고 해서 상장을 시키네 만에 결정을 하는 건데 뭐는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80% 정도는 이익이라고 생각이 되고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치킨값이나 뭐 커피값 정도 요 정도 그냥 가져간다 생각하고 그냥 판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복 청약 금지되기 전까지는 가족계좌 연끌해서 차 팔고 집 팔고 친인척들한테 돈 다 땡겨서 청약 증여하고 타워팰리스로 가자! 농담이고요. 조크였습니다. 결론은 이슈되는 종목은 본인이 판단하여 투자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자. 욕심만 안 부리면 그냥 돈이 잠깐 묶일 뿐이지 뭐 한 이틀 정도. 근데 보통 10주를 하기 때문에 10주에 대한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이제 청약금 같은 경우는 50%밖에 안 넣어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욕심만 안 부리면은 50%면은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이거 50%면은 이거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50%면 28,750원 밖에 안 하는데 요거 넣어서 뭐 한 2만원이나 뭐 한 3만원 뭐 아니면은 뭐 15,000원만 먹어도 15,000원만 수익을 내도 14,000원만 수익을 내도 50% 수익을 내는 건데 굉장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 매매할 때 동일한 마음 가짐으로 공모 진행하기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본인 판단하에 공모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기서 마감하겠고 저는 또 다음 공부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타TV였습니다.